네, 8월 2일 화요일 김영미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힘차게 시작해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 국내 증시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면서 오늘도 지수가 좀 조정을 받고 네. 있는데 일시적일까요? 아니면 이렇게 쬐끔쬐끔 내리면서 우하향할까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가장 걱정하시는 대목이 그거죠. 네, 궁금해요. 장이 빠지기만 하면 이게 추세적으로 또 5월, 6월 달처럼 좀 힘든 시장이 연출되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실 텐데 일단은 지수가 좀 숨고르기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오늘 숨고르기 치고는 하락폭 그쵸. 자체가 뭐 그렇게 작진 않아요. 사실 하락폭이 좀 더 커진 이유가 중국 시장 그리고 홍콩 시장이 개장하고 난 이후에 홍콩 항생지수가 거의 지금 3% 가까이 급락하고 네. 있고 상해 증시도 지금 장중에 3%가 넘게 밀렸었거든요. 그런 이제 흐름들 때문에 우리 국내 증시도 같이 동반해서 영향을 좀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지금 대만 해협의 긴장감이 지금 최고조에 다다르고 있잖아요. 느닷없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갑자기 대만을 방문한다라고 하니 갑자기는 아니에요. 이미 얘기가 좀 나돌았었던 건데 굳이 지금 이런 시점에 대만을 왜 가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사실. 미국 행정부는 지금 물가 잡는 게 가장 이제 급선무라고 봤을 때 중국과 뭐라도 좀 협상을 해가지고 관세도 좀 인하를 하고 이런 식으로 무역 전쟁과 관련된 부분들 좀 완화시켜야만 물가를 좀 하락시킬 수 있는,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을 좀 만들어낼 텐데 또 중국하고 미국하고 이렇게 이제 긴장감이 또 최고조로 이르다 보니까 혹시나 중국이 대만을 무력 침공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중화권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많이 빠지고 있고 우리 국내 증시도 그런 중화권 시장 하락에 영향을 같이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의 이제 기술적인 조정과 좀 지정학적 리스크가 같이 이제 조금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전쟁 가능성은 저는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봐요. 다만 이제 뭐 중국 쪽에서 워낙 좀 날카롭게 지금 성명들이 막 발표가 자꾸 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긴장감이 조금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시장도 좀 영향을 받는 그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내 증시에 오늘 또 단기 테마로 좀 부각되는 게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 뭔가 조금 쉬는 분위기고 오늘은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맞아요. 또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잖아요. 네. 엄밀히 따지면 이건 로봇이라기보다는 삼성이 2030년에 무인 공장을 이제 추진을 하겠다. 이 무인 공장이라는 게 그냥 쉽게 얘기하면 스마트 팩토리거든요. 스마트 팩토리로 사실 이제 인력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사람이 없이도 공장이 전체가 이제 가동되는 반도체 공장, 디스플레이 공장을 이제 꿈꾸는 거죠. 2030년 정도까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니까 오늘 로봇 관련된 종목들과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일 로보틱스, 뭐 해성 TPC, RS 오토메이션 이런 종목들이 이제 급등을 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좀 상승을 했다라는 게 오늘 오전장에 가장 좀 특징적인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또 남은 오후장 지수가 조금 더 빠졌는데 이런 오후장에서 어떤 종목을 좀 눈여겨보면 네. 좋을지 어떤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오후장 원포인트 전략 한 줄 평으로 남겨주신다면요. 사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시장이 이제 하락하는 걸 좀 잊어먹으셨을 거예요. 그쵸. 지금 코스닥 지수가 오늘 1% 가까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 하락 종목 숫자도 지금 1146개 상당히 좀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의 한 일주일 동안에 이런 식의 이제 하락 흐름이 좀 없었기 때문에 오랜만에 이제 좀 기술적인 조정이 좀 들어오고 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오후장에 여러분들이 꼭 좀 집중해야 되는 포인트가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한 줄 전략으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삼성이 움직인다. 이렇게 오늘 한 줄 포인트를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재용 부회장 사면과 관련된 얘기예요. 오늘 이런 이제 무인 공장과 관련된 얘기도 결국은 그 연장선상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테마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총리께서 지난주에 이재용 부회장 사면을 대통령에게 적극 건의하겠다. 이런 이제 보도가 좀 있었고요. 오늘은 경제부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께서도 사실상 만약에 사면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에 상당히 좀 큰 도움이 될 거다. 지금 정치인들 사면과는 좀 다른 게 이재용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과 관련된 사면 논의에서 국민들의 70% 이상이 사면을 찬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걸 저는 좀 정치인들의 사면과는 좀 분리시켜가지고 어쨌든 국민들의 복리후생이나 나라 경제를 위한 어떤 특단의 조치로 8.15 광복절을 맞이해가지고 뭐 이재용 부회장 사면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제 현실화 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와 동시에 삼성이 이제 막대한 현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막대한 현금을 동원해가지고
고용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삼성그룹이 지금 연초에 발표를 했던 신성장 산업들에 대한 투자, 반도체 파운드리에 대한 투자라든지 로봇 산업에 대한 투자, 그리고 전장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가셔야될 수 있고 사실은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사법 리스크 때문에 혼자 부회장이에요. 지금 구광모 LG그룹 회장도 회장님이시죠. 정의선 회장님도 현대기아차그룹 회장님이시죠. SK그룹의 최태원 회장님도 회장님인데 이재용 부회장만 혼자 부회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법 리스크에서 조금 이제 리스크 오프가 좀 된다라고 하면 이재용 부회장도 이제 회장으로 공식적으로 좀 취임을 해가지고 경영 일선에서 삼성그룹을 좀 진두지휘하는 그런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삼성그룹의 투자가 조금 더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오후장은 이런 부분들과 관련되어 있는 오늘 오전에 딱 로봇 종목들이 움직이는 걸 보시고 맞아요. 저는 이제 8월 15일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는 분명히 이 이슈가 상당히 좀 강하게 저는 작용을 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힘든 시장이긴 합니다만 삼성이 움직인다. 이 테마에 여러분들 좀 집중하시면서 오후장 핵심 종목 공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은 빠지지만 또 지수와 무관하게 테마를 받는 종목들 아주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점을 좀 잘 활용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오후장 원포인트 전략은 삼성이 움직인다. 8월 네. 15일까지는 삼성그룹의 동향을 주목해보면서 이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한번 주목해보자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 관련해서 잠시 후 원샷 원킬 종목 공개 시간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그럼 먼저 우리 영미 매니저께서 편입했던 종목들 한번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28일에 편입했던 대주전자재료부터 한번 리뷰해보도록 할게요. 네. 바다향기님이 영민한 투자 시작하자마자 대주전자재료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네. 오늘도 지금 7% 가까운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소개해드렸던 종목이거든요. 네. 그때 이제 2차전지 양극재만 소재냐, 음극재도 소재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대주전자를 다들 좀 무거운 종목이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오늘 같은 날 이제 빛을 발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지금 2차전지 소재 종목들 오늘은 다 쉬고 있는데 대주전자 재료 말고 크게 올라가는 종목이 없어요. 오히려 장비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키 맞추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 소재 종목들은 다 쉬고 있는데 대주전자 재료는 기관 외국인들의 러브콜을 받으면서 오늘처럼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는 구간에서도 한 6%, 7% 가까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지난주에 75,100원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고가를 기준으로 약 9%, 거의 10% 가까이 지금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충분히 저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오늘 상당히 강한 거래가 좀 붙어주면서 추세를 완전히 위쪽으로 좀 돌려놨기 때문에 물론 뭐 한두 번 정도 살짝 다시 좀 되눌리는 흐름이 좀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말씀드렸던 목표가 뭐 85,000원까지는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조금 더 간다면 뭐 9만 원까지도 충분히 자리가 좀 열려 있으니까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계속해서 바다향기님 포함해서 혹시나 공략을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85,000원에서 9만 원까지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대주전자재료는 계속해서 홀딩해보는 전략으로 리뷰 도와주셨고요. 다음 종목은 같은 날에 편입했던 칩스앤미디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은 잠시 쉬어가고 있는데 일봉 차트를 보니까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그렇죠. 있더라고요. 뭔가 이게 급등하는 차트는 아닌데 네. 거래도 정말 한산한데 주가만 좀 꾸역꾸역 올라간다. 이건 뭐 어떤 의미냐면 요렇게 시장이 이제 빠지고 추락하는 과정에서 웬만한 이제 악성 매물들은 다 어느 정도 좀 소화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거래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이제 주가가 올라간다는 건 충분한 이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추세 전환이 한번 나타날 수 있는 타이밍이 임박했다. 오늘 제가 아까 삼성그룹의 M&A 투자 이런 것들 주목해보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관련된 종목을 제가 조금 이따 원샷 원킬 종목에서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서 미리 칩스앤미디어를 제가 리뷰를 해드리는 거예요. 오늘 칩스앤미디어를 보셔도 좋고 다른 이제 차량용 반도체라든지 전장과 관련된 종목들을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리뷰를 좀 해드렸고요. 칩스앤미디어는 국내에서 유일한 그리고 세계 3위의 비디오 IP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주가는 이제 겨우 이제 터닝이 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목표가까지 직전 고점 21,000원, 21,500원 그 정도까지 무난하게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아직 큰 거래가 안 터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의 어떤 투자 이런 이슈가 정말 강하게 좀 테마가 좀 부각이 좀 된다면 이런 차량용 반도체 종목들 쪽으로 큰 거래가 한번 터지면서 최소한 150만 주 정도의 이제 거래가 강하게 좀 터져주면서 장대 양봉이 한번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타이밍을 여러분들이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칩스앤미디어는 목표가 21,000원까지 계속해서 홀딩해보면서 또 관련해서 다른 차량용 반도체 종목은 잠시 후 원샷 원킬 종목 네.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시청자분 종목 상담 바로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재룡전기를 보내주셨는데요. 매수가는 7,470원에 비중이 커요. 40%거든요. 네. 어떻게 볼까요? 비중이 조금 커서 약간 좀 고민스럽긴 한데요. 그래도 재룡전기는 지금 무슨 전기, 전선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는 가장 지금 추세가 탄력적으로 지금 잘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뭐 매도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보시는 것처럼 21선 추세를 타고 가면서 정말 이제 완만하게 지금 우상향 패턴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자리거든요. 뭐 만약에 혹시나 주가가 한번 땅 하고 밀려가지고 7,000원 밑으로 빠지면은 비중을 조금 줄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7,000원이 깨지지 않는다면 뭐 8,500원, 9,000원 정도까지 한번 강하게 드라이브가 좀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보유하는 전략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룡전기는 계속해서 조금 더 보유해보는 전략으로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팜스토리입니다. 네. 4,441원에 10% 물을 좀 타셨나 봐요. 네, 물도 많이 타셨고 지금 주가가 계속 흘러내리니 사실 근데 지금 요 종목은 제가 좀 좋은 의견을 드리기 좀 어려운 게 이제 전쟁과 관련된 리스크 그리고 이제 곡물 가격 급등, 원자재 가격 급등과 관련된 이슈가 많이 이제 좀 소진이 좀 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게 단발성으로 한 번 정도는 뭐 급반등이 들어올 수는 있을지라도 아주 큰 상승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지지 않았나. 물론 지금 또 중국하고 미국하고의 또 긴장 관계, 대만 침공에 대한 뭐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지만 그건 사실 또 식량 이슈하고는 또 조금 거리가 있는 이슈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오늘 네. 오데사항에서 농산물들 선적을 해가지고 지금 우크라이나가 다시 수출을 재개한다라는 보도가 좀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농산물 가격이 좀 민감하게 움직였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 반등을 이용해서 비중 축소 내지는 손절 매도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팜스토리가 일단은 주가는 거의 다 빠진 것 같아서 지금 당장 손절 매도를 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우실 것 같고요. 만약에 한 3,000원 정도 부근까지 단기 반등이 좀 들어온다면 3,000원까지 올라가려고 해도 한 20% 정도 상승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3,000원 정도 수준까지 기술적인 반등이 조금 들어온다면 비중을 좀 줄이시거나 혹은 그냥 손실을 좀 줄이고 손절 매도하는 전략을 조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 속상하시겠지만 팜스토리는 한 3,000원대까지 반등이 나오면 조금 비중을 줄여보자, 매도해보자라고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또 우리 시청자분들 궁금한 종목이 있다, 우리 김영미 매니저께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샵 2034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또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고 네. 기다리셨던 시간인데요. 오늘 원샷 원킬 종목, 아까 전에 원포인트 전략으로 삼성 그렇죠. 주목해보자라고 맞아요. 하셨잖아요. 관련 종목일까요? 삼성 이재용 부회장 사면 플러스 뭐 M&A 투자와 관련된 수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종목은요. 14,050원에 삼익 THK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제가 시황 리뷰 해드릴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전장은 어쨌든 로봇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종목들이 좀 주목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유일 로보틱스라든지 RS 오토메이션 뭐 이런 종목들이 과연 삼성과 얼마나 좀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갖고 있을까. 저는 나중에 2030년에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반도체 공장을 무인한다라고 하면 가장 큰 수혜주는 SFA예요. 지금도 이미 SFA가 삼성의 어떤 자동화 공정 장비의 점유율이 가장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직접적으로는 이런 종목이 수혜주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들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일 로보틱스 같은 이런 종목들이 아무래도 이건 단기 어떤 테마의 성격이기도 하고 주가가 이제 조금 가볍고 자리가 어느 정도 좀 만들어져 있는 종목들이 먼저 튀어나가는 게 좀 당연한 흐름이잖아요. 그래서 뭐 SFA라든지 또 장비 종목 중에서는 뭐 사이맥스 이런 종목들이 자동화 장비라든지 로봇 장비 이런 것과 관련된 뭐 삼성의 직접적인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데 조금 더 테마적인 차원에서 이제 접근을 해가지고 삼익 THK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는 거고 SFA보다는 훨씬 좀 가벼운 종목이지만 그래도 이 종목도 확실한 이제 삼성과 관련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에요. LM 시스템이라든지 메카트로 시스템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이제 알아주는 장비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LM 시스템은 이제 기계의 직선 운동에 고하중이 이제 부각이 될 때 그걸 효율적으로 컨트롤하는 자동화시키는 걸 가능하게 만드는 이제 장비라고 보시면 되고 요걸 이제 조합해가지고 LM 시스템이라든지 서브 모터라든지 그 다음에 감속기 이런 것들 조합해가지고 유닛화 시킨 장비가 바로 메카트로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 메카트로 시스템에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삼익 THK이기 때문에 뭐 삼성그룹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이제 현대기아차 그룹도 마찬가지고요.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 무인화를 다 추진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 과정에서 로봇 관련된 투자들을 지금 공격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제조업 기반의 국가잖아요. 네. 제조 강국이기도 하면서 4차 산업과 이걸 이제 결합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특히나 우리나라 이제 삼성그룹, LG그룹, 현대기아차 그룹이 이 로봇 산업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건 제조업의 기본적인 어떤 역량과 그리고 이제 4차 산업의 어떤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을 같이 융합할 수 있는 분야가 로봇 분야이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분야뿐만 아니라 스마트 팩토리 쪽, 사무 자동화, 그리고 기계 자동화과 관련된 분야에 있어서 좀 핵심적인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들이 오늘 오전장에 시장에서 주목을 좀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연간 생산 능력이 이제 삼익 TH 같은 경우에는 2021년까지 계속해서 증설 투자를 좀 진행을 좀 했기 때문에 향후 이제 2년 동안 연간 생산 능력이 한 2배 가까이 늘어나가지고 한 7천억 정도까지 생산 능량이 이제 늘어나 있기 때문에 LM 시스템 장비 시장에 폭넓은 어떤 투자가 진행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뭐 삼성그룹의 투자에 가장 좀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삼익 THK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 아침에 있었던 삼성전자의 무인 공장 이슈는 로봇보다는 오히려 이런 자동화 공정에 더 좀 이슈가 좀 강하게 제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으로 삼익 THK를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고요. 이 종목도 오늘 오전에 한 7% 가까이 급등세가 좀 연출이 되다가 윗꼬리가 조금 길게 달렸잖아요. 오히려 시장이 오늘 좀 누르면서 이런 자동화 관련된 종목들도 꼬리가 조금 달리는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게 저는 단발성 테마로 끝날 것 같지가 않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사면 이슈라든지 삼성 투자와 관련된 이슈가 부각됐을 때 다시 한번 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삼익 THK를 말씀을 좀 드렸고요. 가격 전략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050원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16,500원 딱 정고점 자리거든요. 지난 5월 달에 역시 비슷한 테마가 강하게 한번 부각이 좀 되면서 삼익 THK가 요날 22%가 넘게 이제 급등을 했었어요. 요때 만들었던 고점 근처를 1차적인 목표가로 좀 잡아드리는 거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가격은 12,500원 정도로 제시를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장부터 삼성전자의 무인 공장 모멘텀으로 오전장에 또 로봇 섹터가 뜨거운 관심을 받았는데요. 그 뒤를 이어서 자동화 관련주로 삼익 THK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은 목표가 16,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2,500원으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관련주는 또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다라고 맞습니다. 약간의 힌트를 주셨는데 맞아요. 어떤 종목일까요? 이게 M&A를 한다라고 하면 어느 분야에서 가장 먼저 진행이 될 것인가가 제일 궁금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뭐 ARM 인수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차량용 반도체 기업 뭐 NXP라든지 뭐 인피니온 이런 기업들을 지금 물망에 올려놓고 있다 이런 소문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게 지금 조금 잠잠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사면 얘기가 또 나오면 그 이슈가 좀 부각이 될 것 같아서 차량용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을 좀 주목해 보시자 그런 측면이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15,900원 현재가로 텔레칩스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요 회사가 이제 차량용 반도체 설계 전문하는 기업이고 사실은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이 칩셋 미디어, 텔레칩스 요 종목들을 묶어가지고 많이 생각하거든요. 관계회사기 때문에 묶어서 이제 많이들 보시는 거고 올해 이 텔레칩스는 1분기 때 드디어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해가지고요. 외형도 지금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고 실적도 좀 좋아지고 있는 단순 테마가 아니라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확실한 모멘텀 플러스 실적이 있어야 된다. 지금 어쨌든 실적 시즌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모멘텀만 가지고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너무 휘발성이 강해서 한번 찍고 올라갔다가 그냥 다시 주저앉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는데 실적이 겸비된 기업들은 테마로 움직이더라도 추세가 조금 더 강하게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텔레칩스를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능형 자동차 관련된 매출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44%나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게 1분기 실적을 통해서 확인이 좀 됐고요. 국내외 고객사 카 인포테인먼트 수요가 계속 좀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AVN. 이게 AVN이 뭐 대단한 게 아니라요. A가 오디오의 약자고요. V가 비디오의 약자고 N이 내비게이션의 약자거든요. 그 AVN에 들어가는 차량용 반도체 칩을 주로 설계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이제 주문이 늘어나고 소위 말해서 이제 디지털 클러스터라고 하는 거, 이 주문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텔레칩스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얼마 전에 7월 달에 현대기아차 그룹이 자동차를 또 몇 대 팔았는지 발표를 했는데 또 전년 동기 대비해서 더 많은 판매량을 기록을 했어요. 2분기 때도 현대차와 기아가 자동차 판매를 정말 잘해가지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현대차와 기아가
차량 출하량을 이제 계속 늘리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카 인포테인먼트라든지 차량용 반도체 칩을 공급하는 텔레칩스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실적이 좀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하반기에 오히려 조금 더 강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이제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파운드리라든지 PCB 조달과 관련된 노이즈들이 상반기 내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좋았잖아요. 근데 이제 3분기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라든지 PCB 조달과 관련된 공급망 측면에서 우려가 완화되고 있는 국면이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자동차 생산량은 조금 더 늘어날 수 있겠다. 특히 전장화와 관련된 전기차의 판매량, 출하량은 훨씬 더 가파르게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텔레칩스 같은 이 차량용 반도체와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는 거고요. 최근에 유럽에서 ADAS를 2024년에 출시되는 이제 자동차부터는 의무적으로 장착하는 게 다 통과가 됐어요. 이 ADAS가 탑재된다라는 건 그만큼 이제 차량용 소프트웨어라든지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걸 대변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차량용 반도체 기업들한테는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호재가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얼마 전에 바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LX 세미콘이라는 회사가 이 텔레칩스의 지분 또 10.93%를 인수해가지고 2대 주주로 등극을 했거든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LG그룹도 지금 전장화와 관련된 드라이버를 상당히 강력하게 지금 걸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LG그룹의 전장 사업 성장과도 궤를 같이 할 수 있는 종목이 바로 텔레칩스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15,900원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사실은 이게 2만 원 정도 자리까지 올라가면 딱 전고점 박스권 상단인데 지금 이제 시장 상황을 조금 감안해가지고 트레이딩하는 전략으로 한 10% 조금 넘게 이제 수익 구간을 잡고 대응한다라는 생각으로 일단 1차 목표 가격은 18,000원 정도를 가격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도 좀 잘 지키셔야 돼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칩스앤미디어도 그렇고 텔레칩스도 그렇고 보시는 것처럼 아직까지는 거래가 너무 한산하거든요. 혹시나 주가가 뒤로 밀렸을 경우에는 손절 가격도 여러분들 반드시 좀 잘 지키셔야 되기 때문에 14,000원 정도를 손절 라인으로 좀 설정을 해놓고 단기 대응을 한번 해보시자. 이렇게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원샷 원킬 종목은 텔레칩스였습니다. 목표가는 18,000원이고요. 손절가는 14,000원으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시장에서 또 무료 방송이 준비되어 있으시죠? 오늘은 뭐 다들 예상하시다시피 삼성 M&A 관련된 종목들 집중적으로 분석해드리고 어제 제가 사실은 무료 방송 때 로봇주를 보셔야 된다라는 거 되게 강조를 많이 해드렸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오늘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급등했잖아요. 로봇 종목 외에도 지금 단기적으로 부각될 수 있는 테마, 특히 삼성 M&A라든지 삼성 투자와 관련된 종목들을 오늘 집중적으로 한번 분석해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요. 장 끝나고 나서 오후 4시에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해드릴 테니까 MBN골드 유튜브 혹은 MBN골드 홈페이지를 통해서 무료로 접속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후 4시 무료 방송도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또 영미 매니저가 제시했던 원포인트 전략도 잘 염두해 주시면서 오후장에서도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그럼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